계속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14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새 정부는 출범 첫해 창조경제 국정 목표를 두고 시동 준비를 해왔습니다. 방통위도 올해를 창조방송과 세계화의 원년으로 삼아 말에 해답게 힘차게 도약하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의 과제를 말씀드리기 앞서 작년에 보고한 주요 과제를 간단히 평가하겠습니다. 국정과제로 올라와 있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포털의 임시 차단 조치를 제한하는 이의신청권 신설, 명예훼손 분쟁 조정 강화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 중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명예훼손과 사이버 폭력 유발에 따른 문제 제기가 적지 않아 저로운 합의 도출을 위해 의견 수렴 중입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 이동통신 단말기 불법 보정 근절, 공영방송 재원 구조 안정화, 방송 콘텐츠 기반 확충 등 다른 과제의 평가는 앞으로의 계획과 연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 올해 방통위 비전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방송 통신의 실현으로 하고 정책 목표는 창조방송 구현과 세계화, 방송의 신뢰성 제고, 국민 행복을 위한 이용자 보호로 정했습니다. 먼저 창조방송의 구현과 세계화입니다. 첫째, 한류 재도약을 위한 재원 확보입니다. 작년 보고의 연속선상에서 있는 과제입니다. 우리 방송은 대장금, 겨울연가, 싸이, 케이팝 등 세계인들의 가슴을 울리는 한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유료방송 인터넷으로 미디어 중심이 이동하고 경기 침체로 인해 광고가 축소되면서 지상파의 점유율이 20%로 줄었습니다. 또한 33년간 고착화된 KBS 수신료로 인해 한류의 중심인 지상파의 재정은 악화일로입니다. 한류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 단추는 KBS의 수신료 현실화입니다. 이를 통해 KBS뿐 아니라 다른 방송의 제작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화된 수신료의 상당 부분은 EBS의 교육 콘텐츠 확대에도 쓰이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광고 제도의 획기적 개선입니다. 과거 지상파가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에 차별적 광고 규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입니다. 둘째, 방송 콘텐츠의 기반 확충입니다. 이 부분도 작년 보고의 연속입니다. 창조방송의 허브인 미디어 센터는 현재 부산과 광주 두 곳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대전, 인천, 강원, 내년에는 서울, 울산 등 7개로 확대하여 미디어 꿈나무를 육성하고 제작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을 보셨습니다만 작년에 방송들에게 애니메이션 편성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방송들이 시청이 어려운 심야에 편성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시청 시간대에 편성하도록 하고 예산 확대를 통해 프랑스에서도 폭발적 시청률을 기록했던 제2의 뽀로로 탄생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제작의 한 축인 외주 제작사 육성을 위해 고액의 작가료, 출연료, 쪽대본 등 비정상의 관행을 바로잡아 생생의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방송광고진흥공사의 광고비 지원을 받은 한 중소기업이 대박을 이룬 사례가 있습니다. 중소벤처와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해 올해 200개사까지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향한 차세대 방송 육성입니다. UHD 방송은 현 HD보다 4배 내지 16배의 고화질로 방송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가늠하는 과제입니다. 일본은 한국에 밀린 가전산업을 만회하기 위해 정부 NHK 가전사가 연합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중국도 저렴한 UHD TV를 대거 내어놓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미래부와 함께 콘텐츠와 기기 등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 중이며 특히 콘텐츠의 80% 이상을 점하는 지상파의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파 다채널 방송 MMS는 한 해 채널을 여러 개 채널로 확대하는 신기술로 KBS와 EBS 중심의 무료 제공부터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방송의 플랫폼 세계화입니다. 개별 프로그램의 수출을 넘어 방송 채널을 해외로 진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아리랑 TV에는 이제까지 주로
세계 각국의 호텔에서 볼 수 있었으나 사흘 뒤인 2월 20일에는 미국 최대 위성인 디렉TV의 기본 채널로 1,100만 가구에 직접 송출하게 됩니다. 이날 첫 방송에서 미국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대통령님의 영상 메시지가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아량TV, KBS 월드 등을 국가대표 글로벌 방송으로 키워서 한류와 국가 홍보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송의 신뢰성 제고입니다. 첫째,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신료 현실화를 통해 시청률 경쟁으로 인한 질 저하와 광고주의 영향을 막아 참 공영방송을 확립하겠습니다. EBS가 수능 연계 콘텐츠를 방송하면서 서민들의 과중한 사교육비가 크게 경감되었습니다. 앞으로 초, 중학교까지 옮겨간 사교육비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둘째, 종편의 공공성 확보입니다. 종편의 시청률은 꾸준히 상승, 4사 합산하면 5%를 넘는, 그래서 여론 다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시청률 경쟁으로 막말로 이어지면서 공공성, 공정성 시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오는 3월 재승인 심사 시에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다양한 콘텐츠 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셋째, 법원적 시청권 보장입니다. 장애인의 시청을 위해 수와 화면 크기를 조정하고 영어, 중국어 자막 등 외국인 방송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과거 올림픽이나 월드컵 중계권 분쟁으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올해 1월 방통위 주관으로 지상파 3사가 모여 공동중계 순차 편성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 행복을 위한 이용자 보호입니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현재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는 방통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작년부터 올 초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 70여 개사에 지정 조치를 했고, 특히 지난 1월 글로벌 업체인 구글에 대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처음으로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아 수직 과정과 사후 처리에 대해 강력한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휴대폰 불법 보조금 근절입니다. 작년 정책과제 연속 선상에 있습니다만 과열 경쟁을 일으킨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사상 최대인 총 1,8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특히 주요 사업자에게는 영업정지까지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한 달 이상 영업정지 처벌을 미래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조사 인력을 확충하고 과징금 상한을 2배로 확대하며 국회에 계류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입니다. 앞서 작년도 국정과제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만 악플 등 사이버 폭력으로 아이들의 왕따 문제, 개인의 명예훼손, 나아가 자유민주 질서까지 위협받기도 합니다. 사이버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선풀 달기 캠페인과 교육을 철저히하도록 하겠습니다. SNS를 통한 스팸이 지난 3년간 15배나 급증하여 이에 대비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방송사가 보도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도 기능이 없는 상업적 일반 PP, 케이블의 지역 채널 중에서 여론을 왜곡하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이른바 유서보도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번 시 엄격히 제재하겠습니다. 방통위 소속되어 있는 유일한 공공기관은 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해 프레스센터 등 무상임대 관행을 개선하고 고임금 구조와 복리후생비를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KBS에 대해서는 지난주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고임금의 역피라미드 구조를 뜯어 고치도록 촉구했습니다. 제작 역량이 없이 고액 연봉만을 받는 인력을 축소하는 대신에 창의적인 젊은이들을 더 많이 뽑는다면 한류의 재도약은 물론 청년 실업 문제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통위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이제는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